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업법 이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주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검증과 확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떤 주어진 큰 문제를 잘게 나누어 가지고 그 나눠진 문제를 각각 알고리즘으로 나타냈는데, 이 알고리즘은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직접 작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모델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유즈 케이스 모델이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었고, 지난 시간에는 결국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하고 프로그램도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엑셀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료를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과 패턴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더 깊게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공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다룰 내용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오류라는 그 컴퓨터 오류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동작하다가 갑자기 뭐 핸드폰이 죽거나 PC가 죽어버려요. 이런 경험들 하셨을 텐데, 이런 컴퓨터 에러, 컴퓨터 오류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에 의한 오류였다.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 말을 자체는 좀 모순이 있는 거죠.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죠. 대부분 사람에 의한 오류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이런 데 의해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이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테스팅이라 그럴까요?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명세입니다. 명세. 스펙입니다. 스펙. 보통 뭐 학교 가서 스펙 쌓기를 한다 하는 그 스펙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라. 기준을 줘서 명세서를 주고, 이 명세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근데 이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검증과 확인하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정확하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친구가 정확합니까? 증명 가능합니까? 물었을 때 증명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 문제가 비용과 너무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극히 드물게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어렵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가령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을 컨트롤한다든지 그런 데 소프트웨어가 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기계,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계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고 할 때는 이런 증명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증명보다는 거기에 대신할 수 있는 이 소프트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이 기준에 맞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비용과 시간과 복잡성, 그리고 경제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오류라는 것은 컴퓨터가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더라. 근데 이것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실수가 컴퓨터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에 사람이 실수를 안 한다면 역시 실수를 안 하고 제대로 된 값을 입력한다든지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면 컴퓨터도 오류가 없고 실수를 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근데 이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게 프로그램을 짤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실수를 덜 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 짜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분 프로그램 짤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뒤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 짜면 좀 이상해요 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짤 때 알람을 준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분이 만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뭔가 좀 실수가 좀 있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컴퓨터 오류라는 것이 간단한 사람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관련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병원에서 그 환자를 모니터링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조건에 가면 알람을 알린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잘못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결국 운전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될 걸 왼쪽으로 튼다든지 큰일이 생길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일본 업체의 급발진 사고, 일본의 T모 회사의 그 자동차 급발진했다는 것을 미국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잘못돼서 급발진했다는 것을 재현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증명하기는 힘들었고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어떤 특정 조건을 놨더니만 이 차가 급발진하더라는 것을 재현을 했고 그 회사는 회사 손해가 5조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3를 세 번째 버전을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든 소니가 몇 회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3월 1일 날 출시를 했는데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러가 있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801편 추락해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데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에 관련된 오류로 알고 있는데 역시 소프트웨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북동부 대정전 사건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또 치명적으로 사람도 돌아가시고 했죠. AT&T 장거리 전화 불통 사건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사람의 오류가 받는데 사람이 실수를 간단하게 했는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많은 일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은 조그만 실수를 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원인으로서 부정확한 자료 입력. 그죠? 우리가 은행 계좌 같은데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돈이 안 가버렸다. 굉장히 사람의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메일 답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카톡 같은데 내가 누군가 욕을 했는데 욕하는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그 내용이. 끔찍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내가 막 욕한 당사자한테 그 욕한 내용을 날려버렸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이해를 부정확하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구매 가격이 원래는 100만 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보고 10만 원이네 싸네 구매하자. 사실 증권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주식을 몇 개만 팔아라 그랬는데 3원, 3개인가 4개인가 팔아라 그랬는데 3원에
몇 억 주를 매도해버렸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또 일도 있었고, 그리고 물리적인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저장 장치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있는 방이 침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서버가 있는 방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컴퓨터가 열받았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테러에 의해서 부셔졌다거나 이럴 때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고장, 그건 단순한 이제 컴퓨터 자체의 고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결함, 외부 해킹에 의한 의도적인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 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건 이제 이쪽 프로그램 버그 쪽을 에러를 넣게 컴퓨터 많은 오류 중에 이것을 주로 좀 다룬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러면 버그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깨끗하게 자료 입출력 이해도 높게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고장 안 나게 하고 주의적인 물리적인 피해도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 와서 여기서 또한 컴퓨터는 크게 이렇게 됩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만든 건가?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진짜 고객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할 사람인데, 그죠? 사용자. 완전히 환자가 사용합니다. 진짜 우리가 만드는 이 시스템이 이 중에 일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환자한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여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스펙을 적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 컴퓨터 프로그램. 스펙을 적게 되고 예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만든 스펙이 진짜 당신한테 맞아요 해서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단계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확인. 환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은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환자가 오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밸리데이션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밸리드한 스펙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여러 단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각각 얘가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 계속 검증하게 되는 단계를 가져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자, 그래서 고객한테 확인이 되고 각 단계가 검증이 된 소프트웨어는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명세서는 확인이 돼야 되고, 밸리데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세서와 각 제품들은 계속 검증이 되어야 된다. 베리파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하느냐? 그래, 최종 결과 이건 내가 마음에 들어. 이거는 밸리더. 그 다음에 스펙과 얘가 일치하느냐? 베리파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정확하다는 말은 밸리드하고 베리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 동작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스펙이 작성되느냐?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소프트웨어를 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동작합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마음에 듭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사가세요. 이런 테스트들이 밸리데이션,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법들이겠고요. 베리파이는 자,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명세서는 물론 이 사용자, 미래의 고객에게 의해서 밸리드하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세서를 보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얘가 동급이냐? 이걸 갖다가 계속 명세서에 규정된 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 시스템을 만드느냐를 계속 봐나가면서 검증해 나가는 단계가 베리파이 한다. 검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명세가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어야지 검증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안전해야 된다. 검증 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동작하는 이 컴퓨터에는 모든 사용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명세가 있다면 검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명세서에 프로그램 빨라야 된다.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뭐보다 빨라야 되죠? 기준이 없죠. 그죠? 근데 컴퓨터가 0.5초 이내로 반응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검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이 처음에 이 명세는 뭐 빨라야 된다, 뭐 예뻐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가 아니라 0.5초 이내에 반응해야 된다. 또 뭐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검증 가능한 상태로 소프트웨어 명세는 초기에 작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명세에 있는 것은 명세서에는 명세서라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뭐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요 요구사항 중에 기능과 비기능이 있습니다. 비기능, 빨라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져야 된다. 기능.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패스워드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로그인네임 체킹도 해야 되고 이런 건 여기 있고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안전해야 됩니다. 보안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성능 빨라야 됩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등등등등등 컴퓨터가 뭘 하는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들은 비기능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테스트를 요 기능이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정확한가를 결국은 검증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수학적인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습니다. 쫙 짰는데 굉장히 많은 줄이죠. 여기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동작하게 되고요. 여기 어떻게 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동작하게 되고 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동작이 어떻게 됩니다를 증명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짰죠. 근데 이게 아까 초임에 이야기했다시피 너무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늦어서 잘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검증은. 그래서 증명은 일반적으로 못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한 방법이 되고요.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현실적으로 하게 됩니다. 테스팅. 그래서 소프트 테스트라는 것은 결국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저가 밸리드하다고 했던 이 스펙이 있는데 이 스펙에 맞게 컴퓨터를 만드는지를 체크해 나가는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수행해보고 동작되는지 수행해보고 동작되는지 이렇게 반은 시험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더라.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요 재밌는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1, 2, 3, 4, 5, 6, 7, 8, 9, 10에 있어서 11 더하기 22가 33이 나왔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계산이 다 정확하게 됩니다. 장담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수행해봤다. 내가 한 번 테스트 해봤는데 정상적인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할 때 11 더하기 22를 해봤더니만 정상적인 답이 나왔으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1 더하기 22 여기를 하는 이 샘플, 테스트 샘플을 잘 구성을 해서 잘 만들어서 얘가 되니까 많은 부분이 커버할 수 있더라 해서 테스트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 샘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와 블랙 박스 테스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을 하나 주면서 안에 어떤 구조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고 테스트 좀 해주세요. 나 이번에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요. 한번 테스트 한번 봐주실래요? 하면은 핸드폰 가지고 와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망치도 때려도 보고 하는 거는 블랙박스 테스트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이런데 이거 안을 보면서 테스트를 해주세요 하는 것은 화이트박스 테스트입니다. 안이 보인다 해서 화이트박스, 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블랙박스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가령 이 로그인 네임에 인정하는 과정을 테스트를 해달라. 안에 프로그램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 쓰고 암호를 썼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은 얘를 맞는 거, 얘 틀리는 거, 맞는 거, 틀리는 거, 맞는 거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아이디도 맞고 패스워드도 맞는 걸 넣었더니만 로그인이 됐어요. 테스트 끝입니까? 아니죠. 혹시 틀린 걸 넣었을 때, 즉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그죠? 로그인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암스토 랭으로 해서 아이디가 틀렸고 패스워드 맞는데 로그인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세 가지 맞고 틀리고 맞고 이 경우를 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얘가 그때마다 다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 제대로 동작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요것만 보면 합리적이겠다. 만들어서 이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동작을 시켜보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얘가 나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나왔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미래를 약간 예측한다. 테스트 결과를 예측한다 해서 오라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라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테스트 오라클을 잘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요 슈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요 조건들을 테스트 케이스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구성하느냐가 테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테스트는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입력 값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다른 모든 값에 대해서도 정상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테스트 해볼 수도 없습니다. 더하기 한번 해봅시다. 인티저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더하기 4. 정수 중에 가장 큰 수가 뭘까요? 수천조? 조예조? 1 더하기, 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2 더하기 34가 테스트 안 해봤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정수 더하기조차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다 결과가 잘 나와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테스트 샘플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 이제 계속 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비슷하죠. 모집단을 제대로 잡아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듯이 테스트도 정확하게 모집단을 잘 잡아야지 좋은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나 의미 없는 테스트 케이스보다는 좀 의미 있게 잡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음, 테스트 모음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효과적인 테스트 모음은 정확성을 보장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도 한번 해봤고 이런 경우도 한번 해봤고 이런 경우도 한번 해봤는데 대충 맞습니다. 잘 동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건 우리 그 여론 같은 거 조사할 때도 그렇죠, 그죠? 고등학생 한번 해봤고요, 학부모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죠. 그리고 자 테스트 케이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계속 나눈다 그랬죠. 나누고 난 다음에 예를 떼와서 알고리즘도 구성하고 모델도 만들어 보고 그걸 프로그램도 구현도 되고 해서 이렇게 나가서 결국
작은 것들을 문제를 만들어서 얘를 합쳐가지고 큰 문제를 풀게 되는데 각각의 모듈을 개발한 단계. 요 각각의 모듈을 몇 개 합쳐가지고 요 파트는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체크한 단계예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단계예요. 요거는 웹 처리한 단계예요. 또 서브 시스템 테스터. 그리고 다 묶어서 테스트해 본 단계. 여기 있죠. 그죠? 각 단계마다 테스트 역할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죄송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추어서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런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 살짝 바꾸고 난 다음에 이 테스트 해봤어요. 이랬으면 뭔가 살짝 바뀌었으면 이 테스트 다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수정될 때마다 그때까지 했던 모든 테스트는 다시 다 재실행되어야 된다. 그죠? 이 프로그램 뭔가 살짝 수정하면 이게 다 반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게 이거 프로그램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거라. 이제 이 중요도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아예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팀을 만들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에 프로그램 개발비 한 20%라면은 테스트 비용이 한 40% 정도 되더라. 이 통계도 나와 있듯이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이죠.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100% 맞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테스트하면 이게 그래도 더 우리가 오류를 더 많이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 안에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서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구조를 압니다. 누가 압니까? 프로그래머가 압니다. 내가 프로그램 짰습니다. 이렇게 쭉 짜봤으니까 한번 쭉 수행해 보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흐름이 쭉 가다가 만일에 비가 오면은 그다음에 만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만일에 눈이 오면은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쪽 일 달라지고 물론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있다면은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요렇게도 한번 수행시켜보고 요것도 한번 수행시켜보자는 것이 이제 이 화이트박스 테스터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 번씩은 수행되어야 되더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이게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죠. 우리가 네 번째 주제를 다룰 때 한번 살폈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흐름 도다고 하고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보니까 그거예요. 그죠?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 산 거예요. 결제를 눌렀습니다. 결제 진행하자 그랬더니 배송지 입력하라 그래서 배송지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하려니까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결제 방법을 페이팔로 할 것인지 마스터카드로 할 것인지 비자로 할 것인지 디스커버로 할 것인지 이 디스커버는 잘 모르겠네요. 국내에서 좀 생소한데 그죠?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만일에 페이팔을 선택한다면은 입력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이 과정이 끝나게 되죠. 끝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를 선택을 했더니만 카드 번호 입력하고 난 다음에 만료일을 입력하라 그래요. 여기 지금 디스커버 카드까지 똑같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기일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구매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흐름은 이렇게 가서 페이팔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딱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요 과정을 한번 수행해 봅니다. 에러가 없었습니다. 맞나요? 100%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죠. 요거 한번 수행시켜보고 요것도 한번 수행시켜보고 요것도 한번 수행시켜보고 얘도 한번 수행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진행하면서 마스터 카드를 한번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번 내려와 봅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도 정상 요 과정 정상 결국 또 얘가 지금 두 개가 정상이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자 카드 선택해서 한번 해보고 디스커버 카드 선택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중요한 이 처리 과정,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그러죠. 모두 다 한 번씩 수행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곧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다가 어느 패스에서 에러가 났다. 고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안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 거기다 너 어떻게 제어하는지 제어 구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춘 테스트 케이스를 잡겠다라고 된 것이죠. 그죠? 자, 다음과 같이 지금 출근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려는데 이렇게 오면 한 방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쪽 길이 막혔어요. 다른 패스로 갑니다. 다른 패스로 가다 보면은 또 여기서 한 번 더 바꿀 수가,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렇게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쪽 선택에 갔는데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또 안 좋아요. 그러면 대안, 목적지가 달라져서 여기 가서 끝내버리는 이와 같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 일단 패스 한번 해보죠. 그다음 두 번째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나누어지니까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수행이 안 됐죠. 이렇게 와서 이 패스 한번 수행시켜본다. 그렇게 해서 끝낸다. 요게 경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경로에 프로그램 수행 경로에 바탕을 두고 모든 이 블락들, 주요 의미 있는 이 제어 블락을 한번 수행시켜 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활동 19개가 한 번씩은 최소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경로를 잡는 것입니다. 그 경로에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렇게 여건을 잡아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패스에 있는 잠깐만요. 요 주요 활동들 19개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체크될 수 있게 경로 패스를 잡아 나가는 것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그렇습니다. 전화를 누르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화를 누른 다음 번호를 누른 다음에 핸드폰 켜고 전화 앱을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를 하나 누릅니다. 하나 누르고 발송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누르고 한번 끝내봅니다. 그 다음에 번호 2개 누르고 끝내봅니다. 번호 3개 누르고 끝내봅니다. 4개 누르고 끝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될 때까지 한번 눌러보는 것이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팅, 핸드폰을 하는 경우 전화를 거는 알고리즘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전화번호 한 20개 눌러보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게임이 있는데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화이트박스 안에 내용을 알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아는 모릅니다. 자동차 테스트하라고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차가 최대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180km에서 뒤집히지 않아야 된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60km로 다닌답니다. 그리고 차가 서 있답니다. 그래서 평소 진행 보통 평균 60km, 극단적으로 180km. 일반적인 속도, 서 있을 때는 안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차가 뒤집히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달라. 그러면 여기는 한번 놔두고 뒤집히는지 보고 60km 한번 달려보고 안 뒤집히는지 보고 80km 달리면서 시속 180km 달리면서 한번 안 뒤집히는지 본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0에서 60의 평균 속도 구간 0 테스트 해봤고 여기 테스트 0초가 180m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대표로 60을 잡아봤고 180 테스트를 해서 어떤 분할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0 여기에서 균등 분할한 후에 요 조건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경계 지점을 위주로 해서 0 플러스 마이너스 1, 60 플러스 마이너스 1, 180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또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경계값 분석입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 그 다음에 평균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최대값 속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경계값 분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제 경계값 분석도 조금 더 나가서 이런 것 같이 45도에서 안 뒤집혀야 된다. 이런 룰이 있다면은 45도 차가 45도에서 안 넘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로일 때 넘어지지 않는지 보고 45도 초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초가 1도, 마이너스 1도에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서 있을 때랑 서 있을 때의 경계값 마이너스 1 후진이다. 그죠? 플러스 1. 그리고 우리가 보정하고자 하는 150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보고요. 중간값을 한번 봄으로써 이 경우의 모든 것을 테스트 해보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 테스트 기법을 평소 생활에도 한번 써볼 수 있는데, 가령 야 월급이 850만 원 이상이면은 세금을 잠깐만요. 850만 원까지는 세금 10%, 초과해서 3,400만 원까지, 8,4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한국어로 하니까 제가 헷갈렸네요. 월소득이라고 하는 연소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만 불 이하, 3천만 원 이하 소득자까지는 15%쭉 가다가 굉장히 많이 보면 되죠. 3억 7천까지는 33% 세금을 떼고 된다. 이렇게 세율을 정해놓고 이대로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 테스트를 하려면 경계값을 봅니다. 0, 8,500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네. 최소값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기준 세율이 있는데 이 사람을 초과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살짝 미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이렇게 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34500보다 작은 사람은 10% 내고 요거보다 플러스 1 되는 사람은 15% 내는지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83,600불보다 1 적은 친구는 15%를 내고 있고 이거보다 1 많은 친구는 25%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봄으로써 이 테스트 구간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기법들을 모든 분야를 다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 지점을 만들고 그 경계 지점 전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 물론 사용되지만 장난감 제품 조립 아니면 우리가 그 평가, 상호 평가, 부하지급 평가 아니면 자동차 구매 같은 데서 이 기법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령 뭐 차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 차는 어떻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내가 차는 몇 명 타야 됩니다. 연비가 얼마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쫙 명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그 명세에 맞는지 이 차가 판단해 보고, 또 이 차의 명세에 맞는지 또 다른 비교하는 다른 차도 판단해 보고, 또 다른 차가 판단해 가지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계산의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